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무한투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야당과 총선 필승을 각오로 하는 여당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해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개인 강연, 방송 아주 바쁘신데요. 네. 오늘은 윤희숙 전 의원님 모시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야, 여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바쁜 척 하면서. 아, 진짜 바쁘셔서 저희가 모시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강연도 굉장히 하시고. 바빴는데 여름 네. 지나고 나서 내가 뭘 했나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아, 또 공수래 공수인 건가요?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아, 네. 네, 해보겠습니다. 단식 중에 병원에 지금 실려갔고 현재 녹색병원에 네. 입원을 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으로 단식을 끝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 곡기를 끊는 이 단식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시대가 예전처럼 막 모든 언로가 막히고 비장하게 막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24시간 유튜브 막 네. 그 촬영에다가 거기다가 180석 야당의 당수인데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분 단식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이 언론이 집중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왜 했는지는 사실 너무 궁금한 그게 건데 뭔지 아직도 국민들이 잘 몰라요, 지금. 근데 아무리 선회하려고 해도 네. 이게 지금 검찰의 사법 그 과정이 다 예측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아기가 너무 잘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굶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나쁜 얘기 안 네, 하는 게 뭐 그렇긴 우리나라 한데. 사람들은 워낙 착한데 네. 근데 지금 보면 병원 들어가서도 계속 굶겠다고 하고 링게를 맞겠다고 하고 네. 이런 게 구속영장 나오는 과정에서 본인을 끊임없이 그 불쌍하게 보이게 하고 네. 검찰의 사법 과정을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라는 아, 이미지를 네, 그렇죠. 예. 네. 씌우려고 하는 네.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저렇게 20일을 굶고 있는 대표를 네. 그 원래 약속했던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시킨다. 우리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결표를 던지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이게 뭐 단식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데 네. 좀 공교로워요. 단식을 시작한 시점은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자 바로 단식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검찰이 영장 치는 그때 또 병원으로 실려가고 실려가고. 이 모든 게 다 뭔가 사람들이 볼 땐 이 모든 게 다 방탄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마음이 들어도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측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부결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입을 싹 닫고 그렇죠.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본인이 체포동의안 그거 자기 포기하겠다 특권 그렇죠. 포기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렇죠. 예, 선언까지 했어요. 근데 두 지금 번이나. 측근들이 떠드는 거랑 본인이 입 닫고 있는 걸 보면 네. 아, 이거는 의도가 이거였네. 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회를 하려고 네. 해도 더 이상 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액을 맞으면서 단식을 계속한다 하는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수액을 맞으면 단식을 해도 건강에는 절대 큰 그렇죠. 뭐 치명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럴까 그러면 결국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느낌을 그러니까 줘요. 그 느낌이 아니고 이제는 그거 말고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보통 그러니까. 병원 실려가면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네. 단식은. 그리고 왜냐하면 단식의 목적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네. 비장하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수액 맞으면서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비장하게 이제 듣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게 그렇죠. 최고의 네. 목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진짜 이렇게 그 심술궂게 보지 않으려고 100%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제는 굉장히 건조하게 봤을 때, 아, 저분은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단식을 했고, 네. 그것 때문에 지속하는구나, 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부 이 의원들은 지금 부결 찍겠다고 릴레이 인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비겁하죠. 나는 진짜,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게 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헌법기관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 얘기는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하되, 기본적으로 입법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헌법을
존중하는 네.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인사에 관한 투표는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헌법의 정신이에요. 국회법은 네. 정확하게 명시돼 있고 네. 근데 자기들이 지금 그걸 다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위법을 하면서 네. 개딸들한테 잘 보이고 당대표한테 공천때 신경 그렇죠. 써달라고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진짜 비겁해도 너무하다 너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인증 릴레이 하는 사람들을 다 누가 박제해놔야 돼요. 그거 그렇죠. 다 캡처해서 진짜 우리나라 정치사에 남을 만한 지금 일들이 지금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옛날에도 뭐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친문 양념 부대들 향해서 의원들이 다 자기는 어떻게 했든 미리 다 자기 포기를 뭐 하겠다고 공개하고 그랬던 릴레이가 있었는데 이번엔 뭐 비공개 투표인 것도 자기들이 그렇죠. 다 하겠다고 하니 참 웃기는 그러니까. 일인데 네. 문제는 이제 친명 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가결표 찍는 사람 끝까지 추적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오, 무시무시해요, 지금. 거의 이제 살생부를 가동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아니,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할 얘기인가요, 이게? 그 뭐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 끊겠다는 거는 뭐 거의 조폭인데 네. 그분은 무슨 혁신본부의 무슨 사무처장이라면서요. 그분이 원래 광주에 무슨 구청장 선거에 나갔다가 네. 성비위 문제 때문에 네. 중도 포기한 분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도청 그 이재명 씨한테로 옮겨간 사람인데 이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여의도하고 뒷골목하고 구분이 없어져.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하고 지금 양지하고 구분이 없어질 정도예요. 네. 색출해서 뭐 생명을 끊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주먹들의 세계지. 그러니까요. 지금 조폭 세계의 용어들이 막 날라들고 있어요. 야, 참.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나면 보통 제일 가까운 병원에 왜냐면 건강이 위험하니까 그렇죠. 가잖아요. 물론 가셨어요.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셨는데 간단한 시술만 하고 바로 녹색병원. 와서 20km나 떨어지는 저 중랑구에 녹색병원이라고 사람들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거기까지 굳이 갔어요. 이게 왜 갔을까? 다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 병원 사이트가 다운되고 네. 그 병원에 막 후원금이 답지하고 이게 뭡니까? 그 병원은 도대체?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먼저 갔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이제 그 비공식 그 보도들이 네. 찌라시라고 하는 네. 얘기가 병원에서 바이탈 체크를 했더니 네. 뭐 이번에 우선순위를 줄 만큼 그렇게 위급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뉴스들이 이제 병원에서 통제를 안 하면 그런 얘기들이 어디선가 흘러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막 사방에서 나오게 돼 이재명 있잖아요. 대표 단식에 대해서도 단식 맞아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뭐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고 않아요. 또 네. 별로 부정확한 얘기도 나올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녹색병원의 그 후원회장 발전위원회장이 민노총 위원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 분들이 이렇게 딱 그 만들고 유지하는 병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모든 밖으로 나가는 정보를 잘 다 통제하고 통제하고. 예.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내보내고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려면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할 만한 병원에 이제 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의 이사장, 재단 이사장이 옛날 경기도에 자문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할 때. 2년이 그리고 그리고 이미 뭐 단식 10일째부터 거기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오늘 또 얘기까지 했어요. 병원장이. 그런 거 보면 이 병원과 이재명 대표 특수관계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그 민주당 그렇죠. 민주당과 단식만 한 분들은 다 거기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단식 치료 전문의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단식 치료 전문이 아니라 어디 있나요? 싶긴 한데 단식 이름이 붙었어요. 단식 정치인의 외부 이미지 제조의 전문인 병원이겠죠. 글쎄,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만일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만일에 예. 가결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분이 어쨌든 건강이 위험하니 병원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분 아니 만일에 가결도 되는데 이 구속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 이 병원에서 정말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하면은 그럴 이런 수도 의견서를 있겠네요.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정말 개별 의사들까지 설마 그 정도라고는 난 믿기 싫고 네.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 싫고 그거는 좀 있다 생각하고 네. 저는 우리 배 선생님이 지금 막 이 녹색병원 얘기하셨지만 저는 오늘 아침 배성균 선생님 조선일보 칼럼이 진짜 좋았어요. 좋은 이유가 이
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우리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그 갈래길이 될 거라는 거를 지금 네. 다들 느끼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건 그거를 이제 중요한 굉장히 거예요. 잘 표현하신 네. 건데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었던 게 이번에 이것이 가결을 시킬 정도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말 기계를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네. 우리 정치가 한 곱이 넘는 거죠. 그렇죠. 발전하는 거. 한 곱이 넘고 드디어 이 거지 같은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한 계단이 되는 거고 역시나 인증 릴레이하고 저 비명계는 위축돼 가지고 이번에도 부결하면 저당은 민주당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큼만 하면 되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하향 그 경쟁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복장이 터지는 이 정치 상황이 네. 계속될 거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말 그 비명 지금 우리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비명계 의원들이 정말 이만큼의 기계라도 어. 가지고 원래 네. 약속했던 대로 30표가 그 가결표가 나오면 네. 우리 정치가 딱 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길로 아이고. 갈 수 있는 예, 거죠. 예. 아니 그 이재명 대표도 어.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고 나는 죄가 없고 다 조작된 거고 소설이면 아니 뭐하러 이렇게 단식하고 방탄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가서 법원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그건 기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 해답이 다 있는 거죠. 이분이 그 저 수사 진행되는 걸 보니까 오늘 그 저 뉴스 보니까 방금 나온 걸 보면 네. 그 이화영 대북 그 사업 관련해서 적어도 최소한 17번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번 이재명 대표 보고됐다는 그 중에 거예요. 일부는 뭐 서면으로도 다 네. 증거가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서 뭐 조사 받으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다 허세였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허세니까 지금 이 모든 한국의 정치적인 에너지와 자기 민주당의 모든 자원을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사유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혼자 사유화하는 게 아니라 저 그렇죠. 인증 릴레이 하고 있는 저 의원들과 그러니까요. 먼 외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개인의 사유화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 야당이 다 끌려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볼 땐 끌려간 것도 아니야. 지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 공천이 공천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공천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의 사유화된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제 균열점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첫 번째 가능한 균열점이 이번 이제 네. 투표인 거죠. 예, 체포동의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개인의 이 비리 문제가 그 민주당 전체 문제가 되고 민주당 전체 문제가 되니까 그게 또 과반이 넘으니까 국회 문제가 되고 국회가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꼴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한테는 이게 딱 그 최저선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이렇게 뭐 경제도 엉망이고 저 외교안보도 지금 굉장히 네.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이 구덩이 안으로 지금 다 어.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예. 보면 정말 좀 정말 가슴이 깝깝한 게 이분이 아까 말한 대북송금 결제를 했어요. 결제하셨잖아요. 물어봤더니 아니 이화영이 만들어 올렸길래 나는 그냥 사인만 했을 사인만 뿐이고 했다. 난 내용은 몰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업하고 자기가 북한에 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거를 부지사가 다 알아서 했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 나와서 또 다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말했다가 아니면 바로 뒤집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존경한다 했다가 존경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존경한다니까 정말 존경하는 줄 알았냐.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이라 정말 언제 말이 뒤바뀔지 모르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로운 것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하하. 이 해임 건의안이 나란히 같은 날에 이제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해임 건의안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전반적인 의견이긴 한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총리 해임안은 가결시키겠죠. 자기네들이 뭐 절대 다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이게 우리가 너무 선회를 하고 말을 곱게 써야 되고 이런 그 상황이지만 네. 예. 국무총리는 정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지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땡깡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덕수 총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찝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거는 우리도 못 보겠는데 네. 일단 돌아가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이럴 때는 그냥 탄핵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반복되는 패턴이. 네. 근데 장관도 문제지만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반복되는 땡깡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네.
아, 참. 네. 근데 지금 이제 예. 해임하는 뭐 이분들 기류를 보면 가결시키겠는데 예. 자, 그럼 체포동의안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아니, 부결시키려니까 자기 선언한 게 있잖아요. 포기하겠다 해놓고 또 부결시키려니까 그렇고 그거 다 가결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예 그 체포동의안 오면 회의에 들어가지 말자. 아니 그러니까 투표 보이콧이죠. 이런 네. 얘기도 하고 하는데 결과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상황이 자기들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무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이건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만한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나오고 뭐 50명만 남기자 이런 네. 얘기는 저 색출을 돕는 거잖아요. 네. 그 나오는데 안 나오고 있는 사람 색출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주 정면으로 헌법과 국회법의 위반이잖아요. 그런 그 형편없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비명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고 특히 수도권에서 이 박빙의 승부를 해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당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 자기들의 미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걸 알고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친명들이 색출하겠다, 정치 생명 끊겠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걸 봤을 때 아, 저분들도 예측이 안 되는구나. 아, 근데 어떻게 만일에 될지. 이제 네. 부결이 되거나 무산이 될 경우, 이제 체포가 안 될 경우에 예. 이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권도 행사할 테고 그렇죠. 이러면 새로운 지도부가 뜨는 것도 불가능할 테고 이러면 민주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망하는 거죠. 오늘 배 선생님이 딱 6개월 연명하는 거다라고 딱 쓰셨더만요. 이재명 씨가 지금 구속되는 걸 피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면 네. 사는 게 아니다. 그건 사는 게 네. 게 아니라 6개월 연명하는 거다. 네. 근데 그게 총선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6개월만 더 살 거냐 아니면 지금 본인이 내려가서 최소한의 정치적인 생명을 남길 거냐.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후자를 택할 텐데 이분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 게 지금 나온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많은 재판이 네. 네. 오늘 보니까 뭐 공소장에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자기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사실은 뇌물 액수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직접적인 건. 근데 그걸로도 징역 30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뇌물이 굉장히 그게 근데 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뇌물과 배임이 수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특가법으로 가면은 그냥 거의 무기징역에 가깝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검찰이 얼마나 지금 네. 실제적인 증거를 확보했느냐 우리가 지금 모르고 그렇죠. 그건 얘기하는 모르죠. 거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이재명 그 대표의 행태를 봤을 때 네. 가볍지 않겠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아, 있어. 그렇죠. 이 대표가 오죽 겁나면 그러니까. 저럴까. 네. 오죽 겁나면. 아니 보통의 정치인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야당 대표가 가오가 있지. 네. 그치, 모든 가오가 다 사라진 저런 네. 상황에서 네. 너무나 구질구질하게 저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크면 저러고 있나.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정말 궁금한 게 네. 아니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다 자기의 헌법 기관인데 이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저렇게까지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나 정말 좀 아무리 뭐 정치도 팬덤 집단이 있고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비정상 아닌가요? 정치인들이 다 생계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도를 넘어서서 찌질하잖아요. 지금 네. 저 인증 릴레이 하는 걸 보면 저게 어떻게 입법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입법자들의 사명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리더잖아요. 다 그렇죠.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세상에 어떤 저런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찌질한 모습을 갖다가 막 보여주는 건 저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정치가 나아지는 과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선거나 뭐 판결이나 보궐선거나 저런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쪽쪽 떨어뜨리고 더 나은 사람을 여의도에 보내는 게 우리 예. 국민들이 지금 네. 우리가 살려면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그 최강욱 의원 판결도 네. 참
뭐라 그러죠? 가뭄 속의 단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최근에 이분이 사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지금 유죄 판결 나온 것도 문제지만 지금 또 딴 것도 여러 개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말하는 행태를 봐도 저분이 저기에 앉아 있을 분이 아닌데 이런 그러니까 입에도 담기 민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보면서 네. 우리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느끼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빨리 때마다 속아내야 하나씩 돼요. 속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선거 이야기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과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총선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근데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가 또 아니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로 가시면 그러면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면적인 혁신을 하고 지금 비대위로 가고 싶은 분들이 수십 명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동학이 다이너믹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심기일전하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같이 심기일전하고 총선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그렇죠. 선의의 경쟁을 선의의 경쟁을 올라가죠. 하면 같이 올라가고 승패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죠. 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비록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조금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게 꼭 나라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뭐 민주당에는 봤을 때. 괴물만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그럼요. 아주 정상적인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상하게 개딸과 친명 세력에 밀려갖고 아무 얘기를 못해요. 많은지 적은지는 이번에 글쎄요. 투표 결과 보고 얘기해야 글쎄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고 봐요. 변한 것 같아요. 당이 좀 이상하게. 네,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좀 윤 의원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네.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희숙 의원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되고 나서 당시 송영길 대표와 재난지원금 합의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자신을 저격해서 자신을 죽일로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웃음이 나올수록 헛웃음이 나오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정치를 너무 일찍부터 오래 하신 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준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네. 아닌 사람 보면 네. 어떤 긍지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 안에 준칙이 있는 사람들이 네. 세상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네. 아무 근거도 없이 그 힘 있는 자한테 빌부터 먹으려고 어. 나를 음해했다. 네. 이런 식의 혐의를 씌우는 건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단 1번. 그러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여의도의 정치공학적인 사고에 굉장히 빠져 있고 세상에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런 이해를 좀 높이지 않으면 네. 큰 정치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성에 대한 얘기인데 네. 재난지원금을 합의했다. 자기는 그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우리 한참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네. 그 이유는 네. 그분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를 했어요. 아,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네. 저같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9개월 뒤에 올 대선에서 쟁점은 기본소득이다를 네. 분명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이재명 씨가 말도 안 되는 기본소득 갖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이 반대 논리가 분명한 싸움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당대표가 갑자기 아무 사전 논의 없이 자기 혼자 가서 전 국민한테 돈을 뿌리는 재난지원금에 합의를 띡 하면 그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우리는 뭐 갖고 싸울 거냐. 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때 너무 절박했던 거예요. 네, 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걸 정치적으로 그 얘기를 쏙 빼고 아. 그 얘기를 쏙 빼고 힘든 자영자 때문에 자기가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자영자들한테 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전 국민한테 주느냐. 네. 그걸 전 국민한테 같이 합의하고 나면 대선 때 당신은 뭐 갖고 싸울 건데 이게 지금 저의 비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적인 비판이었던 거고 근데 자기도 지금 반론이 안 되니까 그거 쏙 빼고 얘기하는 그랬군요. 근데 사실 당대표가 네. 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에 뭔가 논란이 있으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감히 대표인 나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를 못하고 무조건 계속 발로 걷어차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 대표도 일정한 또 젊은 층한테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대표도 같이 뭔가 큰 텐트 속에 같이 가야 될 텐데 이준석 대표 이렇게 계속 뭐 내부에 총질은 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네, 보십니까? 그렇죠.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배 선생님도 지금 너무 안타까우신 거야. 같이 네. 다 같이 가야지 총선에서 좀 이길까 말까인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 멀쩡한 다른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무슨 저 윤석열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빌붙어서 남을 음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네. 그거를 자기 신파의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그 음해하려고 다 작당을 했다. 이렇게 신파를 찍으면 국민들이 지금 배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총선에 이기려면 있는 힘 없는 힘 다 모아서 특히 이준석 대표는 젊은 사람들한테 소구력이 있으니까 네.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보여요. 그렇군요. 조금만 자기 기질을 좀 죽이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한번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저는 이렇게 썸네일만 몇 개 봤는데 네. 안 봤는데 근데 재치 있는 기획인 것 같아요. 네. 재치 있는 기획이고 근데 재치 있는 기획인데 이제 그 보니까 저 그 젊은 분들이 앉아갖고 정책 이슈에 대해서 네. 자기들이 다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아, 예. 저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네. 네. 좋은 질문을 가지고 네. 잘 아는 전문가를 데리고 전문가. 와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죠. 저는 네. 좀 약간 왜 저렇게 할까 하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좀 세상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네. 내가 모든 걸 알 수 없고 네. 나는 좋은 질문을 하고 여기서 배우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훨씬 좋을 텐데 아하, 더 그렇죠. 풍부하고 풍성한 내용이 나올 텐데 그렇죠.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네, 네. 저는 평생 정책을 한 전문가지만 제가 모르는 게 99%예요. 세상 만사에서. 많죠. 제가 정말 전문가인 분야는 요만큼이에요. 네. 그 대신에 좋은 질문을 할 능력은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맨날 정책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도 이제 좀 고개가 좀 숙을 만큼 벼가 익어 가야 되는데 아직은 여물지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연일 파문이 일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가 집값 및 소득 관련 통계 조작을 했다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서 지금 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게끔 하고 그것을 그렇죠. 주의 깊게 해석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데이터에 재갈을 물렸다. 네, 이렇게 또 발언을 하셨잖아요. 아니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이 그 항상 머릿속에 어떤 그 준칙으로 갖고 있는 게 let data speak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하거나 그거를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네. 데이터가 하는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들어라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랑 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그 행태와 이번에 나온 발언들과 반응을 보면 네. 너무 멀어요. 너무 그렇죠. 먼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그 준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죠. 저 정도면 범죄 집단이에요. 그거 아니 데이터를 해석을 왜곡해도 문제인데 이건 원 데이터를 다 고쳐버렸어요 그냥. 아예. 그리고 원데이터 입력도 아예 제대로 못하게 그러니까요. 부동산원 이야, 사람들을 막 그러니까요. 협박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산 조직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 조사원들이 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낮춰서 적었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거 하도 괴롭힘을 당해서 노조가 제보했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우리는 이게 그 정부가 약간 간접적인 압력을 주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이때까지 그렇죠. 저희 약간의 때부터 인식을 하죠. 좀 늦게 발표하게 하고 네. 이러는 거 그런 거 보고도 우리는 막 파르륵 그렇죠. 했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조작이에요 조작. 조작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증거가 없으면 네. 이거를 딱 찝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부동산원 때문에 너무 시달리니까 민간인들이 너무 시달리니까 다 얘기했어. 너는 깜짝 놀란 게 너무 생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김상조 씨는 뭐 경실련이 날뛸 때 자기가 유명해진 게 경실련 활동 때문인데 네. 지금 경실련이 날뛸 때 제대로 반응해라 막 너무 생생하게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네. 진짜 이게 세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세상은 점점 달라지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넘으면 안 되는 네. 선에 대한 도덕적인 준칙이 없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맞아요. 데이터 조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 자기 자리를 그렇죠. 유지하려고 맞아요. 조작하는 정권 거죠.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지금 인증 릴레이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그 자기들의 사유화를 위해서 쓰는다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국가 전체를 자신들의 그렇죠.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한 사유화의 도구로 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까지 이게 지금 네. 우리의 이 규범이 떨어져야 되는지 네. 놀라운 일이에요. 어. 놀라운 일. 근데 이 범죄의 이 상황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과거 청와대에 있던 분들 사의제라는 분들 이분들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네. 무슨 조작이 가능하냐 그러고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은 자기 집권 때 고용률 사상 최고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뻔뻔한 겁니까? 아니면 뭐 귀도 눈도 없는 겁니까? 네, 아니 근데 그분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보면 진짜 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분이 좀 일부러 부족한 척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 그러니까 문정부 때 고용률이 최고였다. 네. 그거 맞아요. 네. 맞는데 그게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일자리가 그 당시에 늘어났던 대부분의 일자리가 다 세금 일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세금 알바라고 그렇죠. 노인 일자리. 세금 일자리로 저렇게 일자리 네. 늘려놓고 프라임 에이지라 그러거든요. 네. 주 생산 에이지, 그 네. 주 생산 연령에 있는 좋은 일자리, 버젓한 일자리는 다 죽이고, 그렇죠. 그건 엄청나게 줄었어요. 네. 그리고 세금 일자리가 이 늘어나는 일자리 그렇죠. 대부분을 차지해서 경제가 체질이 너무 망가지고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세금을 들이부었냐?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맞아요. 저 최저임금제랑 52시간제랑 뭐 비정규직 맞아. 막 오만 이상한 정책들을 막 써서 망가지니까 세금으로 그냥 다 그렇죠. 세금 주도 틀어막으려고. 성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 2년 지난 다음에 데이터를 보니까 세금 일자리만 엄청 늘어난 근데 거예요. 그 세금은 계속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우리 때 고용률이 최고였다 이러면 저분이 지금 그 단기 기억 상실인가. 참 이상한 일인데 아이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고용 통계 조작뿐만 아니라 울산 선거 공작, 그러니까요. 탈원전 비리, 산업부 블랙리스트,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다 청와대가 주도했어요. 근데 이 청와대 책임자들은 발뺌하고 문 대통령은 책임 하나 안 져요 지금. 그리고 나는 잘났어 상황이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다른데 저는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네. 이 많은 그 수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파헤치지 않은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 해요. 왜냐하면 울산 선거도 보면 상식적으로 내 그러니까요. 친구 당선 좀 시켜줘 내 소원이야라고 얘기한 사람을 책임을 안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을 네.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겸손해야지 당사자가. 그렇죠. 그럼 자기가 난 뭐가 잘못했으면 이거에 대한 유감스럽다 그러고 조용히 있었는데 자화자찬하고 나 잘났다 그러고 아니 좀- 너무 심해요. 너무 그러니까요. 심하고 그리고 아니 잊혀지기 싫다면서요. 근데 아니, 잊혀지고 싶다면요. 근데 지금은 저를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거잖아요. 그냥. 네, 어제 9.19 그것도 나와서 나와서 발언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아니 외교 안보 경제 전부 다 우리들이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정권한테 뭐 조작 정권 뭐 어쩌고 이런 발언을 너무 세게 하는 걸 보면 네.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으려고 정말 발악을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니 이 수많은 사건, 이 탈원전하고 네. 뭐 친구 당선시키려고 울산 선거 개입하고 이런 게 지금 그 밑에 사람들은 6년 구형받고 5년 구형받고 그러니까요. 중형받았는데 본인을까지 거기까지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우리가 전 네. 대통령을 예우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한 맞아요. 건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리고 그런 태도에 동의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에 공감하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진짜 너무 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은인자중해야 되는데 본인도 은인자중하겠다 해놓고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는 뭐냐면 전 대통령이 살아가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많은 함의를 주기 때문에 그걸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나와갖고 저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왜 저런 태도를 두고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꾸 트럼프가 생각나요. 이럴 때. 아 그래요? 나는 조민 씨가 생각났어요. 조민 씨가 조민 씨도 그렇네요. 조민 씨도 막 자기 잘못 없다고 네. 종에 쳐들고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소당했죠. 기소당이죠.
아니, 조민 씨 말씀하셔서 말인데 이제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맞아요. 인턴 확인서 써준 혐의로 이제 집행유예 확정받았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3년 8개월이나 걸렸고 그동안 이제 임기를 80% 정도 네. 채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뭐 하는 얘기고 뭐 자기가 기쁘겠다 그러겠어요. 네. 뭐 근데 나는 그분 충분히 예상했다고 봐요. 아, 자기도 그럼요. 법조인인데 충분히 예상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 지금 판결도 여러 개 남았잖아요. 지금 네. 채널 A도 예. 있고 네. 뭐 여러 개 남았잖아요. 근데 뭐 그분은 태도도 그렇고 옆에 그 김의겸 의원이 뭐 배지가 거추장스러웠다면서 참나. 우리도 거추장스러웠어 당신들이. 아니 거치장스러우면 빨리 그 사퇴하면 되지. 그 세비를 3년 8개월 동안 받아 먹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굉장히 네.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회까지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장 활동하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 두 분이. 예. 네. 그래도 자기 있는 곳에서 뛰어났으니까 왔을 텐데 그러니까 네. 앞으로 오히려 훨훨 날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뭐 어떤 방식으로 날아갈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큰 집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저 그러니까 큰 집으로. 날아간다는 것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뭐. 아니, 자기 힘으로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죠. 날려가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아 그럼 이제 선거 얘기 하나만 해보겠는데, 네. 자 어제 조정원 의원이 네. 국힘에 영입이 아, 됐습니다. 예. 영입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등 또 문재인 정부 때 뭐 관여했던 분들까지 막 줄줄이니까 옛날 여권, 지금 야권에 있던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뭔가 이 범여권 빅텐트가 세워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금태섭, 양양자 이런 의원들도 있긴 한데. 네. 뭐 지금 그 당대표가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시면서 뭔가 빅텐트를 만들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빅텐트라는 게 어쨌든 그 외연을 넓히는 과정인데 네. 외연을 가까운 곳부터 넓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까운 곳부터 넓히고 계신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넓게 갈 건지는 네. 현재로서는 우리가 모르죠. 아, 어떤 그렇죠. 사람들을 아, 만나고 맞아요. 다니는지 맞아요. 모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흥미로운 과정이고 네. 지켜봐야죠. 뭐. 아, 예. 근데 어쨌든 역대 선거는 보면 힘을 합치고 넓혀온 진영이 항상 이겨왔어요. 좁혀온 진영, 뺄셈 정치한 쪽을 항상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덧셈의 정치가 사실 중요한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뭐 사실 거의 외교안보 일정이 워낙 많아서 네. 지금도 뭐 해외 무대를 누비고 계신데 네. 근데 내년 총선 공천 때 청와대에서 나갈 사람들 또 윤석열 인맥들 사당이란 분들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 많고 또 당대표가 접촉했다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청와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일을 잘하니까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원래 정치를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그 뭐 수석들이라든가 비서관들은 국정감사가 지금 앞에 있고 네.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 나오더라도 나오는 스케줄들이 이제 다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그 밑에 행정관 수준까지 지금 얘기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소스가 뭐냐 도대체. 네.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네. 나오게 된 스토리가 뭔지. 네. 이렇게 너무 많은 인원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특별한 무슨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저렇게 이름들이 쫙 나오면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이 와중에 네. 그래서 저거 무슨 자가발전인가 이런 의심도 좀 있고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저렇게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퍼지는 게 네.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아, 그렇죠. 이게 또 잘못하면 또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주도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당에서 차출을 부탁했다 그러는데 누가 봐도 당에서 차출했다라고 얘기해 달라고 오다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박빙의 승부에 가서 본인의 그 능력과 그리고 대통령의 뒷받침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명단에서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요. 이 수도권에 험지에 나가겠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의 그러니까. 다 저기 뭐 영남 아니면 충청 뭐 이런 좀 그나마 싸울 수 충청은 있는데. 좀 낫죠 그래도. 네, 근데 뭐 영남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에 다 꽂아주세요 이러면 이러면 굉장히 우리 당이 어려운 거죠. 당 대표도 그렇죠. 어렵고 네.
그 선거의 전망도 네. 그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지지자들도 사실 그걸 제일 걱정하고 계세요.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은 어디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유,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끝으로 네, 저희 네. 정치펀치니까요. 네. 블로그 끼시고 생각나는 사람이나 아, 사람이요? 어떤 대상이나 대상도 좋고 네. 뭐 다 좋고. 시원한 저는 펀치를 한번. 오늘 우리 그 계속 얘기했던 네, 정말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네. 비겁하고 찌질한 저 그 부결 인증 릴레이 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지금 그런 인증 릴레이나 찍고 있는 게 개별 의원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펀치! 아, 스트레이트 한 방. 네. 강력한 한번. 네. 네, 오늘은 윤희석 전 의원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포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또 결과가 이어질지 저희 정치펀치와 또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야, 그 자체로도 엄청난, 야,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